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 안쌤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녹화했던 부분이 좀 이게 종이가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했는데 이번에는 잘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또 혼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있네요. 언제 정말 나중에는 정말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좀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잘 안 보여서 불편하시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일단 제가 들어보니까 티오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쵸? 티오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런 과정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과정들이 결국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번 힘내서 이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너무너무 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은요 언어를 하게 되면 처음에 한 단어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자, 두 단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말이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와요. 다의어라고 해서 언어가 여러 개가 나오더라 라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오늘은 한 단어에 대해서, 한 단어 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는 크게 4개의 아주 중요한 발달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발달은요, 과잉, 축소. 자, 과잉, 확장, 확대. 이거 너무 많이 질문하시는데, 확장, 과잉, 확대, 과잉, 확장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과잉 축소라고 하는 말은요, 성인을 기준으로 우리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사용하는 어떤 단어의 의미보다 축소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엄마는 아이를 낳은 여자를 우리는 다 엄마라고 하잖아요. 그쵸? 아기를 낳은 엄마, 여자를 다 엄마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아니야, 아니야. 나를 낳은 엄마만 엄마야. 다른 사람은 엄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엄마들은 이렇게 많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여기 이 중에서 나를 낳아주신 분만 엄마야 라고 하면서 이 엄마를 범위를 이렇게 좁힙니다. 이게 바로 과잉 축소예요. 과잉 축소가 왜 나타날까요? 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과잉 축소, 과잉 확장, 확대 찾는 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도사급으로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유를 같이 써라 이러면 이제 여기서 1점 1점 이렇게 나오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유를 모르면. 왜 나오냐면요, 유목 포함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 축소 현상이 나타나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도 엄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엄마도 엄마라는 그 덩어리 안에, 집단 안에 들어가더라. 이 집단 관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하의 유목 포함 관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라는 사람이 있고 이 안에는 친구 엄마도 있고 내 엄마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의 엄마도 있고 누구의 엄마도 있고, 이게 막 떨어져 있어서 이것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위의 개념이 상위의 개념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 한마디로 유목 포함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과잉 확장, 과잉 확대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성인이 단어를 사용하는 의미보다 어떻게 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확장이니까. 그쵸?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엄마는, 여자네? 엄마는 여자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여자를. 이모도 엄마, 옆집 누나도 여자니까 엄마, 우리 선생님도 엄마, 할머니도 여자니까 엄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엄마만 엄마가 아니야. 모든 여자가 엄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것에 나타나는 이유가 중요하죠. 왜 이런 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래서 한 단어씩에는 과잉 축소와 과잉 확장, 과잉 확대가 나타나더라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휘 발달에 대한 건데요. 어휘 발달, 여기에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뭘로 나뉘냐면 수평적 발달과 수직적 발달로 나눠요. 수평적 발달과 수직적 발달로 나뉩니다. 자, 수평적 발달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를 나열해 주는 것 같고요. 수직적 발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뭐 이렇게 또 갈라지고, 자,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수직적으로 뭔가 퍼져나가서 유무포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수평적 발달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적 발달이라는 것은요. 일단 어휘의 의미보다 의미의 새로운 속성을, 새로운 세정제, 왜 설거지하거나 이런 거 닦는 거 세정제라고 하잖아요. 세정제, 새로운 속성 혹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그쵸? 추가해서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토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고 합시다. 자, 토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털이 있어. 털이 있네? 눈이 두 개야. 당근 먹잖아. 당근 먹네? 그리고 뭐냐? 코털도 있어. 코털도 있네? 라고 하면서 작지만 꼬리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잘 뛰네? 라고 하면서 토끼에 대한 어떤 특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특성이 위에 아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성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수평적 발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됐을까요? 예. 됐나요? 자, 이제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수평적 발달이라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호랑이라고 해볼까요? 호랑이 두고 사실 감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한 가지인데, 호랑이라고 했을 때 호랑이는 어흥 하는 호랑이란 말이죠. 동물 호랑이에요. 그쵸? 그런데 호랑이 정신 이러면은 왜 대한민국에 되게 끈기 있고 열의를 가득한 그런 정신을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동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호랑이라고 하는 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한국 사람만의 어떤 정신, 강한 정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호랑이 선생님 이러면 어떤 선생님이요? 무섭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무서운 선생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것처럼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계속 추가하면서 더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 이것도 바로 수평적인 발달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수직적인 발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적인 발달은요, 계속 군집화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의 속성을 알고, 이렇게 계속 습득하여 단어를 군집화할 수 있는 것, 군집화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이것의 정의입니다. 계속 군집화, 수직적 발달. 자, 단어의 속성을 알고 나서 계속 습득한 다음에 단어를 어떻게 된다고요? 공통성에 의해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과, 배, 귤, 망고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 그러면 이거 모두 다 과일이잖아 라고 군집하라는 것은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공통성을 가지고. 이게 어려운 말로 군집하지 공통성을 가지고 공통성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 맞습니다, 여러분. 군집하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공통성을 가지고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묶을 수 있는 어휘 능력을 수직적 발달이라고 합니다. 라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 또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뭐 트럭, 택시, 버스, 뭐 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요트, 그 다음에 KTX, 비행기 이렇게 놓고 다 사람들이 타고 가는 거잖아, 타는 거잖아, 탈 것이잖아 라고 하면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고 나니까 이렇게 여기가 탈 것이 되면서 여기 뭐 육상교통기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해상교통기관,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또 여기는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이렇게 쭉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나눌 수 있는 게 수직적 발달이라는 거죠. 계속 군집화.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군집화. 자,
단어의 속성을 알고 계속 습득해서 군집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수직적 발달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어 시계에는 이렇게 1, 2, 3, 4, 네 가지의 이제 특성이 나타나고, 특히 수평적 발달과 수직적 발달은 우리는 어휘 발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은데 이걸 틀리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리지 않도록 혹여라도 헷갈리거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 번 들어보시고 이런 문제를 꼭 맞추고 여러분들이 1차를 가볍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